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연못이 아닙니다. 오늘은 들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촬영을 하는데 방해 아닌 일리. 다시 촬영으로 돌아와서 눈치가 빠른 구독자분들은 알아차리셨겠지만 연못을 만든 초창기에는 가물치 연못 부지에 있는 풀들을 이름 모를 풀로 불렀습니다. 그 후에는 잡초라고 불렀고요. 올해는 잡초가 아니라 들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식물과 동물들을 좋아하다가 움직임이 빠르고 시각적으로 더 관심이 쏠리게 되는 동물에 더 깊은 호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 식물은 단순히 동물을 키우기 위한 도구였고, 이것 때문에 식물 수입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긴 했지만 결국 최종 목표는 동물이었습니다.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을 식물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물치 연못을 꾸미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처음엔 땅을 파고 물을 채우고 그 후에 식물을 심었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생태계가 구성되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식물을 공부하고 조사하면서 점차 식물들이 가진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은 제 상당수의 시간을 식물과 비료, 토양을 공부하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식물 컨텐츠는 백날 올려봐야 제 유튜브에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대부분이 악어와 연못으로 저를 접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영상을 한 번 더 찍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도 일부러 유튜브에 식물 관련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리는 것은 식물이 생태계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꽃과 작물을 보는 것, 그 이외에도 뿌리가 자라있는 흙에서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공생하면서 식물의 번성을 돕고, 그렇게 자란 꽃과 잎에는 많은 곤충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 곤충들은 또다시 먹이사슬 위에 있는 다른 포식자들에게 먹히면서 생태계가 구성되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한편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테지만 조금 아쉬운 마음에 푸념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초를 들풀로 부르게 되는 과정에서도 제 개인의 접근법에 조금의 차이가 생겼는데요. 이곳에서 하는 우스갯소리로 귀농 1년차에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2년차에는 선택성 제초제를 쓰고 3년차에는 비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귀농을 할 때에는 친환경을 꿈꾸다가 실제로 들풀을 만나게 되면 얘네들을 죽여 없애지 못해서 안달이라는 거죠. 저도 작년까지는 온갖 들풀들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 공감을 하다가 올해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먹었습니다. 쇠뜨기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흔히들 말하는 잡초와의 전쟁이라는 것에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있었을까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제가 작년 가을에 갑자기 유튜브를 쉬었던 것은 사실 제주도에 있는 정원들을 답사하러 갔다가 가물치 연못으로 돌아와 보니까 제 정원에는 온갖 잡초가 가득해서 잠시 충격을 받고 쉬었던 겁니다. 이게 혼자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취미나 부업 수준으로는 택도 없다는 걸 그때 크게 느꼈어요. 제가 작년 말에 잘 되고 있던 유튜브를 쉬었던 건 홍천의 추위도 거리도 금전적인 문제도 아닌 잡초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겪고 쇠뜨기의 침공까지 겪다가 지금은 마음을 조금 달리 먹었습니다. 산에서 날아오는 풀들을 사람이 막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얘들을 이용하자. 물론 제가 심어둔 작물과 식물에 나는 풀들을 그냥 두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조경에 활용하거나 사용처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또는 생태를 파악해서 자연환경에서 더 이상 번성할 수 없는 방법을 찾자로 마음을 다르게 먹은 거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쇠뜨기 영상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었는데요.
불로 태우거나 약을 치거나 아니면 다시 심는 것, 뭐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 한두 시간씩의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 있어도 수국 근처에 자라고 있는 쇠뜨기를 빛을 가리는 녀석들만 뽑아내자는 걸로 결론을 냈어요. 수국은 1m가 넘게 커지는 식물이고 수국이 우점하게 되면 쇠뜨기는 자연적으로 멸하게 되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면 수국이 완전 우점해버려서 쇠뜨기가 수국 근처에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빛이 잘 드는 수국이 없는 어딘가로 이동해 있겠죠? 오늘 영상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 책에는 잡초란 무엇인지, 농부들이 왜 그렇게 잡초를 싫어하는지,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잘 적혀 있습니다. 미국인이 꼭 식탁에 올렸던 민들레, 그리고 이 민들레가 갑자기 왜 죽여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골칫거리가 됐는지,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망초가 어떻게 갑자기 농부들의 주적이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까 전에 제가 품었던 의문, 잡초와의 전쟁에서 인간이 이긴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식물학자이자 잡초 박사인 존 카디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식물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변화한 것은 사람의 인식뿐이라는 점에서 동물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동물학대나 번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사실 이 책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진화생물학이나 유전학, 식물 생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제초제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잡초 처치에 사용했던 시간과 가만히 앉아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비교해 본다면 책을 읽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녹화 사업을 위해 들여왔던 아까시 나무가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존 카디너의 미움받는 식물들, 식물과 생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질수였어요. 뿅.